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5시간 동안 저희가 데이터 분석과는 SQL 기초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SQL 중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DBA를 할 건 아니니까, 그죠? 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구성을 좀 전체적으로 셀렉트 계열에서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비중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또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걸 한번 앞부분에서는 살짝 좀 정리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데이터 부분이 약간 더미 데이터나 이런 것 조금 의미할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 승하차 버스 승하차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 거 1년치. 그게 아마 자료실도 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한 위치 정보는 없어요. 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하나의 데이터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버스 정류장의 GPS. 근데 GPS 정보만 있지 또 주소 정보는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어제 다 가공을 다시 해가지고 GPS 정보랑 주소 정보까지 다 셋업을 해서 자료실에 일단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뭐 시중에는 뭐 머신러닝 얘기도 있고 딥러닝 얘기도 있고 통계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각 내용들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럼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 분류를 통해서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결과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의 내용으로 이제 방법론들이 좀 있는데 한 7가지로 다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가 되시면은 이제 사전 지식에 대한 준비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RDBMS 저희가 지금 다룰 거는 여러분들이 뭐 NoSQL을 쓸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큰 뭐 틀의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SQL. 그죠? 자, 기초라고 표현했지만 하다 보면 기초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막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자제하시고 한정된 시간에 좀 같이 움직이는데 다들 상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하고 또 한번 해보시라는 것도 시간 뭐 2, 3분씩 들여서 해보고 또 같이 또 짜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위한 파이썬, SQL 이제 요거는 살짝 연계를 좀 시켜서,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막말로 그냥 셀렉트 소위 뭐 스타를 별이라기도 하고 from 뭐 테이블명 한번 싹 긁어오잖아요. 다 긁어놓고 나서 R하고 혹은 파이썬에서 그냥 승부를 거는, 그죠? 아예 SQL 모르고 나는 R 파이썬은 할 줄 알아. 그쪽으로 분석하는 걸 할 줄 알아. 그러면 DB는 그냥 끌고 오는 게 끝이죠.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쿼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 이미 쿼리에서 대부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석적으로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QL에 쓰고 있는 많은 쿼리문들의 뭐 옵션이라든지 내용들이 소위 뭐 파이썬의 팬더스나 R에서도 이 정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심이 잡기가 쉽진 않아요. DB에서 해결하고 분석에서 할 건지 그냥 끌어놓고 분석에서 다 해버릴 건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다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목차를 한번 보시죠. 범주형이라는 내용이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수치형이라는 내용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큰 카테고리는 범주와 수치로 크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범주형의 안으로 가시면은 또한 명목형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순서형이라는 내용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범주형의 먹먹형이라는 대사를 보시면 사실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샘플을 보시면 확실히 느낌이 오겠죠.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아주 기본적인 이진 데이터 형식이겠죠. 이거냐 저거냐. 케이스는 두 개. 성공 여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혈액형 같은 경우는 뭐 예가 나있네 여기 뭐 A형, B형, O형, AB형. 딱 이렇게 둘이 상관성은 없는데 다 독립적으로 값들이 존재하는 유형이죠. 예. 자, 그래서 특징이 순서는 없다. 데이터 간의 순서는 없고, 그죠? 뭐 A형이 몇 개, B형이 몇 개, 즉 카운트는 할 수 있겠네요. 셀 수는 있다. 그죠? 평균? 뭐 그거는 뭐 하겠다는 나름이면 알겠지만 비율적인 거 전체 인구의 뭐 A형이 몇 프로 이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유형이 범주형의 먹먹형이라고 보신다면 순서형. 자, 순서형이면은 이제 표현 중에서 이산이란 말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자, 뭐 순서가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범주형인데 순서가 존재하는 것. 저게 뭐 바로 만족도란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쁘다, 아주 나쁘다, 나쁘다, 보통, 좋음. 그죠? 뭔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느낌. 아니면 여러분이 별점, 뭐 리뷰에 평점 보시면 1, 2, 3, 4, 5 주잖아요. 그죠? 숫자가 증가되는 그런 느낌. 자, 그런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대로 뭐 평점, 뭐 평균 되면 3.5, 뭐 3. 4 이상이면 뭐 좋다고 보고, 3이면은 보통으로, 2 이하면은 안 좋게 본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순서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수치형 보겠습니다. 자, 수치는 아예 이산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특징 뭐 다 떠나서 숫자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뭐에 소수점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출산의 수, 방문자 수, 불량품 수, 사고 건수, 건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은 몇 프로다. 그죠? 자, 그래서 수치는 이산과 연속이 있는데 이산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는 데이터다. 자, 연속형이면 그렇다면 반대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몸무게나 키 재실 때 점 몇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관점의 데이터들 그죠?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키, 몸무게. 즉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구간에 많은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우리가 통계에서 보는 뭐 평균, 뭐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용어들이 이런 데이터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분석을 한다는 과정은 사실 뭘까요? 수많은 책들을 보셔도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통찰을 얻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숨겨진 의미와, 그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데이터 안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적인 측면을 쓰는 데도 있고, 뭐 툴을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놈이 이 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지금 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 틀에는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다시 범주형, 그 다음에 수치형 크게 나눠지고요. 그죠? 범주에는 목록과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놈과 얻는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수치형은 이산형과 연속이다. 그렇다면은 소수점으로 나눠지느냐, 표현할 수 없느냐만 구분해 주시면은 데이터의 성격을 보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 뭐 표준 편차 분산을 하는데 범주에 가서 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100%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간단하게 이건 시뮬레이션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나이라는 데이터다. 그 머릿속에 생각나겠죠. 1살, 2살부터 해서. 지금 뭐 20살, 30살 뭐 있을 겁니다. 자,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나이 자체는 연속형이다. 연속형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세에서 39세를 카운트를 한다면 이산형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10대, 20대로 좀 소위 이렇게 좀 분류를 군집으로 끊어버리면은 순서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똑같은 데이터도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샘플이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는 그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속성에 대해서 봤어요. 속성. 그럼 이제 형태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분석을 하겠다. 자료 주세요. 혹은 공공에다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뭐 스크래핑이나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하실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이제 법적인 건 따져야겠지만, 자, 그랬을 때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 업무로 할 거,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쪽에 데이터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하실 때는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는데 실제 업무 볼 때는 어느 쪽 한쪽을 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영상 하시는 분은 뭐 어디겠습니까? 영상 딱 보면 비정형에 들어가 있죠. 영상, 이미지, 음성. 근데 재미있는 건 텍스트도 저기에 있죠. 그죠? 텍스트 하면 뭐 자연어.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텍스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형태가 없다. 그럼 뭐 표현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그 양도 자유롭고 볼륨도 자유롭고 그 텍스트는 사실상 또 형태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연산도 불가능하다라고 뭐 되어 있는 것들이 비정형이라면 비정형의 반대 이제 정형이 될 텐데 정형도 완전한 정형이 있고 반정형이 있네요. 표현적으로 보면 그럼 정형이라는 건 뭔가 틀에 딱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지금 굵은 글씨 보시면 RDB라고 되어 있네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다면 오늘 다루는 저희가 내는 5시간 동안 다루는 내용은 그 성분이 뭐가 됐던 뭐가 무슨 데이터라는 거예요? 정형적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있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컬럼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컬럼. 이 데이터는 뭐 우리가 지금 버스 데이터 한다 그랬으니까 정류장 이름은 뭐고 정류장의 좌표는 뭐고 이렇게 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죠? 그런 틀 안에서 데이터가 공급되기 때문에 RDB. 근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제가 또 자료를 드린 게 스프레드시트 CSV. 물론 제가 수집한 건 아니고 그죠?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교통 쪽 관련돼서 받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거는 보면 CSV고 엑셀이고. 그죠? 그러니까 정형적 데이터에서 그냥 정형적 데이터로 넣어서 지금 세팅을 한 상태고요. 아직 넣진 않았죠. DB에는. 자, 반정형은 형태가 있다 하면 뭐 정형력과 비슷한데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대표적으로 NoSQL을 빼고 일단은 XML, HTML, JSON 갖고 뭐 쿼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자체죠. 그냥 그 자체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저걸 갖고 뭔가 구조적으로 볼려면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죠? JSON을 처리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 자체에서는 뭐예요? 소위 위 관계형처럼 뭐 SQL을 써서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구조 자체는 당연히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XML이나 HTML이나. 그래서 뉘앙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정형도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안에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틀이라는 건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뭐 분류로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큰 틀로 보시면 틀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는 비정형과 어느 정도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 정형적 데이터.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속에 있는 자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죠? 그럼 데이터를 구성하는 한 놈이 되는 얘기겠죠. 그죠? 속성을 조금 더 나가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으로는 아마 딥러닝까지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한번 맛을 보시면 또 신세계가 또 열리니까. 그죠? 근데 딥러닝으로 가려면 데이터가 전부 수치화돼야 되거든. 수치로 바꿔야 돼. 문자도 수치로 다 바꿔야 되고. 그게 뭐예요? 팩터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팩터화는 이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반면에 머신러닝으로 가면은, 뭐 기본적으로 수치로 하는 것도 하는데 텍스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론으로. 근데
역시 연산의 효율, 성과, 그 다음에 정확도 올리려면 결국 다 숫자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데이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이너리로 따지면 수치잖아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로 대부분 가는 게 결론이라는 점이죠.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는 방법들을 도대체 뭘 갖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반이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R하고 파이썬. 전통적으로 R은 뭐 통계학과에서 쭉 해왔던 건데 파이썬은 원래 그런 의도로 나온 거는 아니었죠. 파이썬은 원래 저런 것보다도 지금 스크립팅이나 어떤 주요 프로그램의 백엔드에서 중간중간 파트를 쓰려고, 그죠? 전처리나 이런 쪽에 좀 강했거든 원래 애시당초. 그죠? 게임 쪽에서도 특정 스크립트 짤 때 파이썬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이 교육시장 쪽에도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파이썬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죠? 자, 그러면서 파이썬에서 워낙 우리가 뭐 짜는 게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실제로도 사실 뭐 조금 독한만 모으시면은 뭐 3일 정도, 뭐 길게 하면 일주일 정도면은 짤 수는 있어요. 깊이는 더 해봐야겠지만 깊이를 가지려면 많이 짜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생소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수준을 보통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과목으로도. 그죠? 요즘 뭐 고등학교에 자바를 하고 중학교 때 파이썬을 하는 그런 코딩 열풍이 오고 나서 막 그런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하여간 파이썬에 있는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 30년간 쌓인 그 축적된 라이브러리 속에 R에 대응하는 바로 그 요소가 판다스, 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R에 대응해서 분석용 라이브러리로 딱 어널리시스 용도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드디어 버전 1.01이 됐습니다. 버전 1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그죠? 이제는 한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프로그램 기반으로 분석한다는 건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밑에 솔루션 기반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겠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 쓰면은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그 틀에서 그 가이드하에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R과 파이썬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도입니다. 바로 자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시퀀스나 파이프라인을 짜가지고, 그죠? 나는 분석의 전 공정을 하나의 코드로 다 짜서 돌려버리겠다라든지. 근데 그런 가이드가 툴에는 없어. 왜냐면 우리 형식이 좀 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툴에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파이썬이나 혹은 R, 특히 요즘 파이썬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파이썬은 역시 또 우리 분석 단계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맨 마지막 단계, 즉 시스템 통합이라는 단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파이썬은 웹으로도 되고 뭐 GUI 프로그램도 되고 특정 모듈도 되고 서비스로도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 뭐 백엔드 프로세스로도 갈 수 있고, 워낙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찾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 기반을 써서 자유롭게 우리 회사에 맞는 형식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구조대로, 그죠? 분석하는, 우리 처음에 뭐 목표 잡고 수집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툴 안에서 해결할 것이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가이드에서 갖고 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뭐 R이나 파이썬에서 그 다음 이어가셔도 되는 거니까 하는 건 다 하기 나름 환경 따라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툴 기반이라고 했는데 엑셀도 사실 좋은 툴이에요. 엑셀에서도 뭐 심지어 피벗부터 시작해서 시각화까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잘하시는 분들은 엑셀로도 다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난 R도 몰라, 파이썬도 몰라, 다 몰라, 엑셀 하나는 잘해. 그럼 엑셀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회사 조직이 크시면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하실 때 절차를 따라야겠죠. 회사의 절차. 그죠? 그런 절차를 따라가고 혹은 뭐 데이터를 접근할 수 권한이 없다면은 긴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데이터가 오는 형태가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면 또 요청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 보통 민원을 통해서 데이터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크게 웬만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형식 이렇게 맞춰주세요. 엑셀로 해주세요.
뭐 답변 주는데 뭐 민원이 며칠이죠? 7일에서 10일 걸리네? 하여튼 한 번 걸고, 한 달에 해봐야 두 번밖에 못 하는 거든. 같은 사람한테 한다면은, 만약 같은 부서라면은.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만 할 수 있고 전제입니다. SQL 최소한 조회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접근 권한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DB를 뭔가 추가한다는 뜻 아니잖아요. 삭제한다는 의미도 아니죠. 테이블 만든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가져와서, 그죠? 일단 민감하지 않다고 문제가 없는 내 등급에서 접근할 수만 있다면 요청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건 찾아서 하겠다 이거죠. 그죠? 분석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의사결정이죠. 그죠? 의사결정. 어떤 방향성, 정책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든 이유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뭐 마케팅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기획하시는 분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분석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빠른 속도와 담당자의 그 어떤 판단,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보셔야겠죠. 그죠? 그 정도 선까지 잡아보자 이거죠. 그런 맥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같이 포함시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DB의 중요한 부분들 뭐 갖고 와서 R이나 파이썬 뭐 DB에 연결해서 분석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예요. DB로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회귀 문제를 해결해서 뭐 변수 간의 관계를 찾고 그걸 통해서 예측하고 싶어 뭐 쉽지 않죠. DB에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R이나 파이썬이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걸칠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죠? 결국 이제 방향성으로는 저기도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 그 데이터를 최소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측면을 내가 직접 다루자라는 측면으로 역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뭐 방법이나 프로그램적인 요소, 툴적인 요소 살펴봤고요. 이제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6단계로 뽑았습니다. 국내에 많은 서적들이 있고 실제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에서 보는 관점이나 뭐 딥러닝 쪽 아니면 일반 분석 쪽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양해서, 그죠? 평균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맥락이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위가 우리 연구 목표라는 거를 잡잖아요. 그죠? 주제를 잡죠. 뭐에 대한. 그죠? 그 연구 목표의 포인트는 마지막 저 시스템 통합이라는 파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을 두고 그걸 가기 위해서 목표를 디파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은 크게 그냥 큰 틀로 얘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냐, 혹은 어떤 분석에 대한 레포트냐, 그죠? 이건 일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얘기고요. 페이퍼로 나오는 것들, 그죠? 자, 아니면은 진짜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서비스의 시제품이냐, 혹은 뭐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냐, 그게 시스템 통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회사 사내에서 진행하는 어떤 담당자 업무에 메뉴 하나를 넣어주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재료를 분석자를 넣어준다든지. 어쨌든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 통합에 관련돼서 연구 목표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연구 목표가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2000년대 중반인가 걔네가 했던 챌린지가 있었죠. 예측 정확도를 3%였나? 현 수준에서 올리는 거였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심플하죠. 그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추천 정확도를 그 정도 증가하면 프로젝트는 끝이에요. 그죠? 그런 정량적인 수치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끝이 안 나는 네버엔딩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이라는 걸 합니다. 자, 올해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제 시행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풀리겠죠. 날 풀리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총선도 끝나고 지나면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의료 쪽 데이터들이죠.
그거 준비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요. 데이터가 쫙 풀립니다. 은행권에 가서 수업을 해봐도 그래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쓰질 못해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죠? 예.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족쇄들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다 누구의 인사이트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우리 회사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법적으로 못 쓰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어등 풀렸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거 없는 게 구분이 돼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연구도 많이 활발히 될 거고, 이제 그 중에도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거는 이제 인사이트가 좀 크고, 이미 데이터를 많이 축적했을 때 얘기고요. 바깥쪽 있는 분들은 다른 얘기죠. 그죠? 전혀 그 업무와 관계없거나 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공공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설 연구기관 쪽 가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아예 민원을 넣어서 받으시거나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이걸 법 통과를 통해서 뭔가 풀리면 뭐 얻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 뭐 자치자체별로 하는 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우처를 줘요. 그래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지원받아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그죠? 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돈된 거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곳에서 받을 수 없으면 그 다음은 뭐 합니까? 수집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하시는 게, 자, 오픈 API, 일반적인 API들이 있다면은, 그 네이버 같은 거에 기사를 원한다면 기사 API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 있겠죠. 허털이 기사가 모여서 공급이 되니까. 그죠? 거기에 오픈 API 거시면은 지원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나와요. 그 안에서. 자, 그런 API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 뭐 그 정도라면 저희가 보통 난이도로 보면은 요청해서 받는 거 말고는 이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 한 2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자, API도 없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도 많이 보셨듯이. 물론 웹상에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스크래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이트 띄우고 긁어와요. 긁어서 HTML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죠. 긁을 수만 있으면 뭐 그것도 오케이. 나쁘진 않아요. HTML만 잘 알면 되니까. 그죠? 근데 자, 그 부분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손을 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로그인도 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뭐 그 정도면 괜찮아. 할만해요. 근데 스크롤 밑으로 쭉쭉 내려서 데이터를 계속 로드. 유튜브가 그렇죠. 계속 밑으로 내려야지 계속 불러오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에서 페이지 보실 때 계속 내려오면 불러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된 게 기본적으로 AJAX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건 어떻게 돼? 계속 스크롤을 쳐주든지 스크롤 액션을 취해줘야 되죠. 자, 그런 걸 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되니까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그쪽을 우리가 보통 난이도 중에 제일 높다고 보고 그런 건 크롤링이라고, 크롤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크롤링으로 하시든 스크래핑을 하시든 API를 쓰시든 사내에서 받든 기관으로 받든 민원으로 받든 해서 어떻게든 수집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면 이 프로젝트는 종료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공부하시면 뭐 데이터가 원유니 뭐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돕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확보돼야지 다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면 2단계 바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가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준비라는 과정을 거치네요. 준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전처리, 정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크게 보면 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하면 도대체 뭐가 생깁니까? 통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쪽의 데이터는 이런 성향을 가지는구나. 이때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데이터의 속성들을 봐야죠. 범주형 데이터냐, 그죠? 뭐 수치형 데이터냐, 뭐 그중에 뭐 연속형이냐, 뭐 이산형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은 거기까지 가면 이미 끝까지 대충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품질 과정을 높이시면 우리가 드디어 분석 단계.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여긴 거죠. 분석.
그죠? 분석. 뭐 통계적 분석을 할 거냐, 시각적 분석을 할 거냐, 탐색적 분석을 할 거냐, 또 기타 분석법들 뭐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느 분석에 해당되는지, 그죠? 그 방법에 맞춰서 시작이 됐고, 저 준비 단계나 분석 단계 또 나오는 게 역시 뭡니까? 시각화, 차트화 시키고, 그죠? 수치로 안 보이는 거는 그림을 그려야죠. 표를 그리고, 차트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모르는 거 통찰을 얻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 통합 단계에서, 이건 뭐 머신러닝 얘기긴 한데, 우리가 뭐 파파고라든지 그럼 카카오와 이런 번역 서비스 보시면 스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를 인지하고, 두 번째는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인지하는 대부분은 이제 영어권 알파벳 빈도 가지고 뭐 계산하고 뭐 그게 한다. 그죠? 그럼 그런 주장과 논리가 맞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준비와 분석 단계에서 그게 검증이 돼야 돼요. 아, 언어별로 다르구나, 빈도가. 그죠? 그럼 그 최초 주장을 뭘 갖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은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 가지고 아이디어를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셔야 될 게 뭡니까? 논문을 많이 봐야 돼요.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있어요. 실험들을 했고 결론이 나와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붙여서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준비와 분석 단계에서 증명을 하시고, 증명을 통해서 논리가 뒷받침되면 이제 결과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통계를 좀 안다면 훨씬 더 다양한 통계적 방법들도 같이 적용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분석 끝나고 이제 예측 모델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나오죠. 사실 예측 모델링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머신러닝과 딥러닝 쪽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합니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시키고, 예측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그죠? 그 성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파이프라인 구축, 뭐 이런 머신러닝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다시 튜닝을 하고,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도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뭐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 거냐, 아니면 있는 알고리즘을 쓸 거냐, 아니면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갈 거냐. 그죠? 약간은 이건 완전 엔지니어링이니까 저희랑 안 맞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좀 잘하시면 돼 맡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간 그렇게 나오는 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얘기고, 딥러닝은 또 다르거든요, 얘가. 그죠? 딥러닝은 뭘 해야 돼요? 주제별로 맞는 모델이 있어요. 영상 분석이야, 뭐 일반적으로 뭐예요? CNN을 보는 거고, 자연어 처리야? 하면 어디를 봅니까? RNN을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공장의 설비 생산의 신호들을 분석해가지고, 혹은 주식을 분석해서, 이런 게 뭐예요?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RNN, LSTM이라는 조합으로 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미 많은 부분들의 신경망들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도 있죠. 저 영상이 맞았나 틀렸냐, 뭐 딥페이크 찾는 거. 이런 거 챌린지하는 데가 뭐 미국의 캐글이라는 대회에서 지금 100만 달러인가 올라온 대회가 딥페이크 관련된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신경망은 이제 뭔가 생성하는 관점으로 많이 가거든요. 생성 모델이 요즘에 딥러닝의 좀 주류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버리고 글을 써버리고, 그죠? 음성 인식해서 영상까지 합성하면 뭐가 돼요? 뭐 AI 아나운서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요즘 많이 가는 모델인데, 아무튼 그런 쪽 얘기들이 다 예측 모델링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분석 관점에서는 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1, 2, 3, 4 분석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시스템 통합. 그래서 레포트를 내서 의사결정, 정책 방향, 그죠? 만약에 좀 더 갈 수 있으면 어떤 뭐 서비스 모형이나 사내에서 쓴 프로그램까지 가시는 게 분석의 결과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왜 분석하는지부터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의 하나의 도구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제가 6단계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예측 모델링 부분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근데 물론 통계에도 통계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 모델링을 만드시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하고 이제 대비를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통계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통계 모델링 만드는 것도 사실 사전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밑단계에서 데이터 분석하시고 시스템 통합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갔다가 다시 3 갔다가 뭔가 다 잘못됐고 데이터가 문제 있으면 2단계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충분히 왔다 갔다 거린다는 점. 그죠? 그거를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 방법 중에 설명 분석. 자,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량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석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의 통찰을 얻기 제일 먼저 하는 게 크기를 봐요. 쉐입을 본답니다. 크기.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나 되고 피처, 특성이 몇 개가 나오고 이 중에 독립 변수는 뭐고 종속 변수는 뭐고 그죠?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게 뭐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달 매출, 뭐 응답 비율, 뭐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수학이 아닌 단순한 산수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봐서 시각화면 파이, 박스, 바, 그죠? 파이 차트, 원형 차트, 바 차트, 뭐 이런 것들은 크기 비교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박스 플러스는 약간 이제 비율을 뭐 삼포도 같이 비율을 차지할 때 좀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얼마의 정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으로는 치우쳐져 있고 그런 기본 지표를 보는 부분이어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단계가 여러 개인데 하나만 꼭 찍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여러 개를 섞어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탐색 분석. 탐색 분석은 소위 보니까 변수 간의 관계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패턴을 자꾸 찾아보고 돌리고 회전하고 뽑아보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니까 EDA라는 분석이 나와요. EDA 분석 기법. 아마 R 쪽에서 많이 표현했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의사항 부분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목적을 잊고 항상 머릿속에 연구 목표라는 전제를 깔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그 통찰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본래 주제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죠? 이거 재밌는데 하고 파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재현성 얘기가 나왔죠. 언제든지 그렇게 다시 도출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SQL 하실 때 상관이 없는 건데 프로그램만 파이썬이 R 한다면은 특히 파이썬 같은 거 한다 보시면은 난수 고정의 저게 키포인트에 재현성에 난수를 딱 고정해 놓으면 1년이 지나 똑같이 나와요. 결론이. 항상 머신러닝, 딥러닝 분석 기본은 난수를 맞춰 놓는다. 실험에 고정치를 두는 방식이에요. 다음 추론 분석. 그죠? 샘플 나오네요. 그죠? 모집단이 너무 커서 다 전수를 할 수 없으니 표본을 채취 뭐 10%, 5%. 맨날 여론조사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표본을 연령대별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항상 표현의 결론이 뭐죠? 결론 맨 밑에 나오죠. 95%의 확률로. 그죠? 뭐 점수 이렇게 되고 또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표본을 통해서 전체의 의증을, 전체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식이니까 통계적인 전형적인 비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완벽한 건 전수죠. 근데 전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 전수에 대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측. 왜 그랬을까? 둘이 뭐 그랬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하는 거에 더 방점을 찍히는 방식이 예측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성공률과 그럼 다이어트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 피처들이 있겠죠. 그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포인트는 다 뭡니까? 여러 변수들을 써서 그죠? 다이어트 성공의 확률 예측하는 게 포인트예요. 몇 프로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 그래서 변수들은 뭐 그런 용도로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범 분석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거 보시면 되겠죠.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죠? 앞의 방식보다는 좀 더 수학적으로 해서 결론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줄이 처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뭐 다이어트를 성공시켜서 뭘 하라는 거냐. 예,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요 데이터 분석에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는 결국은 뭐냐, 미션 뭐냐, 방식을 주는 거죠. 솔루션을 주는 거가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 분석은 뭐라고 됐습니까? 인과관계. 이것도 통계 쪽에서 많이 하시는 내용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여러분 뭐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뭐 분석 조금 보신 분들은 아이리스 같은 거 많이 다루잖아요. 붓꽃의 너비, 붓꽃의 폭. 이걸 가지고 이 붓꽃이 무슨 종이냐 찾는 것들. 전형적인 분류의 내용들인데 그런 데이터들은 항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져 있으면 독립변수 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독립변수가 이렇게 됐으면 결론, 종속변수, 뭐 세토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속변수는 당연히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찾는 것을 여기서는 인과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회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기. 그래서 둘 사이에 따진다. 뭐 선형, 단항. 여러 개로 따진다. 뭐 여러 개니까 멀티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했겠네요. 다항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그런 데이터가 범주형이다 하면 로지스틱 회기를 써라. 뭐라는 이거는 수많은 결과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저런 데이터가 저런 식이면 이게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이론으로 정립이 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라기보다도 그동안 오랫동안 통계학이 발전하면서 오는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계분석. 자, 기계분석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 파이썬 갖고 혹은 R 갖고 분석하고 나서 이제 파이썬 갖고 다음 단계 더 가고 싶어 이제 더 많이 가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그거는 인공지능까지 가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 분석을 뛰어넘어서 거기 전지적으로 가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AI 완성되는 시점을 전지적 시점 한 2030년, 40년 정도 보고 있어요. 한 20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더 뛰어넘는 게 있어 그걸 더 초월한 인공지능 레벨을 206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을 우리가 납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넘어. 지성이 너무 뛰어넘어가지고. 어쨌든 다시 돌아갔어. 그런 이론을 만들 때 머신러닝, 딥러닝 쪽이 이쪽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 분석한다면 머신러닝 생각하시면 되고 머신러닝의 한 파트로 딥러닝이 있는 거고요. 그 머신러닝을 감싸고 있는 더 큰 범주가 AI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밑에 머신러닝한테 딥러닝이 있는 거죠. 하여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시고 머신러닝 그래서 지도, 비지도, 준지도, 강화 네 가지 방법론이 있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회기는 어디 속한 거냐? 지도학습에 속한 거다 이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뭔데? 분류라는 거죠. 그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기는 레귤레이션이라 그러는 거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다 지도학습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없어. 그러니까 군집을 통해서 특징을 추정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뭐 광학습하면 뭐 생각하면 알파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이기는구나.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하고 연결된 쪽이에요. 자, 뭐 신경망은 뭐 딥러닝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딥러닝의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이는 학습의 방식을 인간의 뉴런을 기초로 해서 신경을 구성하는데 그 신경망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따라서 학습의 결과와 최적화된 분석 방식들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고난이다라고 써 있네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이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